키워드로 정리하는 국회는 지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백일홍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방송 토지 사업자가 수립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첫 번째 키워드는 또 물류창고입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번 참사는 4년 전 김포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4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참사는 사고 원인도 비슷하지만 그 후 처리 과정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사진 찍기 행렬과 대책은 없고 보여주기식의 행정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자세, 이 모든 것이 4년 전과 똑같은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여당의 대권 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4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을지 사고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중앙대장 서울시는 건물 구조는 일반 철골, 하늘, 샌드위치판 상황계획으로서 신축 공사 중에 외천 작업 시 발생하는 유증기가 여러 미상의 정화원에 일가 폭발과 함께 급격히 연소하면서 확대된 화재로 미처 대피하지 못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돼가지고 원래 샌드위치 판날 이게 불에 잘 타는 건가요? 예, 그럼 샌드위치 판넬을 보온하기 위해서 우레탄으로 이렇게 도포를 하면은 거기서 유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양쪽에 화물용 승강기가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게 유증기가 다 번져 있는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화염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천 화재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반복했고 그때마다 정부는 사과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께서는 정부와 상의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뭐가 할지 이거 지금 이 유가족들 나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거?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야 산지만 나가! 산지만 나가! 나가 빨리!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 전 총리는 조문이 끝나고 유가족 30여 명이 모인 대기실을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전 총리에게 사고 대책을 갖고 왔는지,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면서 유가족의 말을 잘 전달하고 이른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보여주기식의 조문을 한다는 유가족들의 불만에 이 전 총리는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하며 이 원리적인 말로 유가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차기 대권주자의 조문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말을 듣고 싶었던 유가족들은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의원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소름이 돋는다며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정치인의 전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이 전 총리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7일 사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수양 부족을 밝히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유가족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다시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 상임입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는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 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인데요. 과방위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국회로 함께 가보시죠. 기업 그 연구실 전체에 엄청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가 수립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 상임위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협력하기도 하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곳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될 부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행한 의정활동이 평가가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질권의 법률안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 인정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 사고로 규정하고, 둘째,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지침 수립 권고 침해 사고 대응 방안 및 정보보호 인정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 보급을 포함하도록 하고, 넷째,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기에 적용 규정을 도입하고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특별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게 사전적 삭제라든지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열하는 논란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통 인터넷상으로 불법물이 유통이 되면은요, 그 부분들을 신고 삭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 수단에 의해서 탐지할 수 있으면은 빨리 탐지해서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검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건 불법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제나 뭐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답변을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겠지만은 사전적 검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칩니까? 그래서 불법 음란물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AI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디텍트를 해서 그 문제가 있을 경우는 차단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그 성음란물 범죄물 등이 대체로 해외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 통상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 이 사업자들과 역차별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강통희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의 집행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즉시 삭제를 하거나 방지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냐는 질문입니다. 이제 여기 규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선언적 의미의 의무 규정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집행이 될지 여부는 행정적인 집행력이 미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내 대리인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화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입법화를 이번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 국내 대리인 제도를 두게 되면은 이런 불법물의 유통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그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미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일부 역외 규정인데요. 역외 규정이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들 우리나라의 법안이 해외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규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력을 확보하고 안 하고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라든가 구체적인 조사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적 공조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업적 공조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은 뭐 저희들 소관법률은 아니겠지만 주관부처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사업적 공조도 이루어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외 규정이 입법이 되면은 그 규정은 결국은 효력이 미친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실행력을 담보해 나가기 위한 저희들 집행력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마련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도적 보완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하시고 그와 관련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OECD에서 그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그런 관련 법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혜주 의원님. 다섯 번째 방송통신 발전 부업법 개정안은 아까 말씀한 대로 중복 규제되지 않도록 하고 해외 사업자도 천천히 규제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시행. 양당의 신임 원내대표 경선과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산적해 있는 내부 요인들로 인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접어옮긴 이종걸 의원은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니 21대로 넘겨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소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과방위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주 용인의 6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연휴 기간 무증상 상태에서 이태원의 클럽 4곳과 지역 음식점을 오고 갔다는 것이 밝혀졌죠. 지금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다시금 조여매고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국회는 지금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